그땐 그냥 캠핑 온 거라고 믿었어요. 엄마 말이었으니까요.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진 적 있으신가요?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가 병원을 놀이터처럼 기억한다면 그건 누구 덕분일까요?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, 어린 시절 소아암을 앓았던 제가 왜 병원에서의 기억을 따뜻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던 저희 엄마가 계셨어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어떤 사랑이 하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. 그럼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실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. 오늘은요,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그 시간엔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엄마가 있었거든요.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말들로도 삶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걸 어릴 적 그 병실 한켠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아팠던 건 유치원 시절부터였어요. 그저 가끔 열이 나고 감기처럼 보이던 증상이었죠.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. 소아암이라는 병명을 말입니다. 지금은 감사하게도 완치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.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죠. 지금도 저를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. 어린데도 정말 씩씩하고 잘 견디네요. 참 대단해요.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, 제가 그 암과 싸웠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막 어둡고 슬프지 않아요.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하고 재미있게 기억에 남아있어요. 물론 침대에서 주사 맞고 토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병실 곁에 항상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. 가장 선명한 장면은 새벽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.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수시로 응급실을 드나들던 시기였어요. 그날은 병실이 꽉 차 있어서 저랑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밤을 보냈어요. 천장에 달린 하얀 조명은 너무 밝고 간호사들 발소리, 의료기계 소리, 환자들 신음소리. 어린 저에겐 너무 낯설고 무서운 공간이었어요.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누워서는 우리 캠핑 온 것 같다, 그치? 이런 데서 자니까 신기하지 않아?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순간 진짜 캠핑 온 줄 알았어요. 엄마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그게 다 놀이처럼 느껴졌거든요. 저도 같이 웃었고요. 무서운 병원에서의 밤이 아닌 엄마랑 특별한 여행을 떠난 기분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건네기까지 엄마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? 딸이 암을 앓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걸 캠핑처럼 느끼게 해줘야겠다.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? 아니요. 쉽지 않았겠죠. 그런데 엄마는요,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법처럼 바꿔주셨습니다. 마치 세상의 슬픔을 다 가려주는 커다란 우산 같았어요. 이번은 익숙한 일이었어요. 마치 주기적으로 병원에 놀러가는 느낌이랄까요? 엄마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. 병원 슈퍼에서 젤리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.
짐을 싸면서 그렇게 말하곤 했죠. 그러면 전 오히려 기대했어요. 아픈 건 잠깐이고 엄마랑 노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사람들은 종종 저보고 말했어요. 아픈데도 밝고 너무 기특하고 씩씩하구나. 하지만 저는 압니다. 제가 밝았던 게 아니라 엄마가 매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요. 심지어 제가 울고 있을 때도 엄마는 동화를 들려주셨어요. 그게 한국 전래 동화든 서양 동화든 상관없었어요. 엄마는 마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술술 풀어내셨어요. 무섭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상상의 세계로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. 아픈 현실이 잠시나마 잊히는 순간이었죠. 가끔은 정말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. 그럴 때면 엄마는 말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. 그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. 그리고 그 말. 우리 딸 아파도 돼. 맨날 아파도 되고 맘껏 아파도 돼.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. 그 말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. 아프지 마. 힘내. 빨리 나아야지. 그런 말들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. 그런데 아파도 된다는 그 말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.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. 사랑이란 게 뭘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떠올려보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시절에 저는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엄마 나이가 그때 31였더라고요. 지금 제 나이보다도 어렸던 거예요. 31. 그 어린 나이에 병든 아이를 돌보고 응급실과 병실을 수없이 오가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. 제가 지금 38인데 엄마는 그땐 고작 31이셨어요. 나이는 제가 더 많아졌지만 엄마가 그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기엔 지금도 가까이 가보기도 어려울 만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. 그 나이에 엄마가 혼자 소파에 앉아 몰래 울었을 거라는 걸,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척 병실로 들어와 웃어주셨을 거라는 걸 지금은 겨우 상상으로만 그려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집니다. 그땐 몰랐죠. 그게 엄마가 매일매일 쌓아올린 용기였다는 걸요.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엄마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사랑을 저한테 줄 수 있었을까? 나는 왜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철이 없을까? 엄마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. 그 따뜻한 손길, 웃음, 다정한 말투, 다 저를 위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. 지금도 생각나요. 그 응급실에서 엄마가 말하던 그 한마디. 우리 캠핑 온 것 같다, 그치? 그 말이 그냥 장난 같았는데 지금은 그 한마디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아요. 이제라도 감사하고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요. 엄마, 그때 제가 아프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.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. 당신이 제게 보여준 그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.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픈 아이 곁에서 묵묵히 웃음을 짓고 계실지도 몰라요.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눈물과 사랑.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엄마의 사랑입니다.
이 영상이 한 사람의 기억을 넘어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.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. 당신의 따뜻한 공감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